다음은 숲 박사님이세요. 한국산업과학원에서 숲 전문가로 재직을 하셨다가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과학원에 재직 중인 김예정입니다. 내일 모레 30일 날째 정년퇴임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 방금 좋은 이 힐링 자연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자연치유 중에서 휴식도 굉장히 좋은 힐링입니다. 여러분 한자 아시죠? 나무 목자에다가 사람 인계입니다. 나무 곁에 사람이 있으면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자연치유 중에서 휴식, 나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PPT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제 책 천년도서관 숲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학원에 근무 중에 직장이 홍릉입니다. 홍릉 수목을인데요. 오는 사람들마다 야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참 건강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숲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독일에 한 2년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매일 저녁 숲을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독일의 숲을 저녁마다 이 숲을 거니는 산책하는 그런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간도 굉장히 많나 보다. 제 시간에 일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루 일과가 숲을 거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이미 숲을 거니면은 힐링,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이죠. 80인데 독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자연 수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부분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이 자연 수명에서 알타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그 시간을 뺀 나머지가 건강 수명인데 우리나라는 10년 갭이 있습니다. 자연 수명하고 건강 수명. 바꿔 말하면 10년을 아프다가 죽거든요. 선진국은 한 5년으로 줄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우리보다 덜 고통받고 아프고 자연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자연 치유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보고요. 저는 휴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숲은 우리 인간의 문명하고 직결되는 뭐 그런 부분이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계가 다 숲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동굴 벽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숲 속에서 호수에서 사냥하는 또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호수가 있는 숲에서 사냥하는 모습 지금은 이집트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다 사막인데 옛날에는 다 숲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항암 문명, 항토 보건 지역인데요. 옛날에 항암 문명도 다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쇠하고 사막이 몰려옵니다. 이 사막이 몰려오는데 나무를 심어서 지금 사막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 그런 녹색띠를 만들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거는 기후변화죠. 기후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나무를 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시설 조각의 자연지가 군인들이 나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제목이 천년도서관 숲으로 정했습니다. 천년도서관 숲인데요.
이 나무라는 놈은 뇌가 없습니다. 뇌. 뇌가 없고 오로지 호르몬 가지고 자기 생체 반응하고 모든 생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을 삽니다.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포유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50년 넘는 동물이 없습니다. 고래 일종이 한 250년 사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인간의 뇌 무게는 전체 우리 중량의 2%인데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이 20%를 사용하는 산소, 영양소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고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큰 부담을 가지는 게 이 뇌거든요. 그러나 나무는 뇌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생존의 전략을 가지고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번성한 생물체고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를 껴안고 있는 그런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천년도서관숲, 천년을 사는 나무 숲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숲 건강도서관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5개 도서관 중에서 건강도서관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간이 숲에서 태어나서 진화한 지가 한 440만 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 인류의 조상, 먼 조상이 아르디피테쿠스라는 이런 우리 인류의 조상인데요. 그 인류가 4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될 때까지 계속 숲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 숲에서 진화를 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친구하고 이 숲을 거닐고 숲길을 다닙니다. 이건 왜일까요? 바로 인간은 숲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숲에서 태어난 인간은 결국은 숲에 가면은 가장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왜 편안하고 왜 숲이 건강에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심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세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근거 있는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숲에 가면은 고향에 온 느낌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그 2000년 초에 IMF 금융위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가서 힐링을 했습니다. 실직을 하고 괴로운 그런 부분을 산에 등산 가서 많이 부르죠. 뭔가 모르게 이 숲에 들어가면은 쾌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미국 학자가 생물학자인데 이분은 아마존에서 많은 생물, 특히 개미를 연구를 하면서 동물은 자연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자연에 가면은 모든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그래서 숲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힐링이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융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데요. 여러분 그 프로이드는 잘 아시죠?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대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개인이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경험을 했거나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을 우리 뇌 무의식에다가 저장을 하다가 꿈을 꾸면서 그 무의식을 표출하면서 힐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개인 한 사람한테 이 잠재의식, 무의식에 대한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를 했고요. 이 칼융이라는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주창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프로이드의 후대 학자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은 단지 자기 개체의 무의식뿐만 아니고 먼 옛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의식, 이 부분이 우리 세포 DNA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뱀이 애기한테 가까이 놔두면 대부분의 애기들은 뱀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뱀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뭐 강씨, 중국의 그 강씨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귀신 같은 강씨하고 서양의 좀비 영화 아시죠? 강씨하고 좀비하고 서로 동서양이 다르지만은 그런 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귀신, 뭐 이런 것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으로 그런 무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그런 기억을 우리 DNA에다가 차곡차곡 무의식에다가 쌓아놓는데, 이 자연, 숲은 우리 인간이 모든 음식이나 깨끗한 물이나 야채나 열매나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번식과 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숲에 가면.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숲에만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좋은 호르몬을 주면서 숲에 오도록 우리 뇌가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도 숲에 가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숲에 가면은 맨날 우리 원시 시대 때 뭔가 모르게 자기 먹거리가 있다, 생존하고 번식에 유리하다, 깨끗한 물도 있고 자기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 뇌가.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뇌 집단 무의식처럼 유리한 숲은 우리 생존이 유리하다는 그런 DNA가 많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뭐 그런 걸 주장한 사람이 칼 융이고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뇌과학적으로 또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뇌는 세 가지 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 그러니까 우리 내장이나 우리 신체하고 직접 건강하고 연결되는 뇌줄기 이 뇌가 있거든요. 그 뇌간이라고 합니다.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랜 그 원시 동물부터 이렇게 발달되어 온, 진화되어 온 이 변형계, 대뇌 변형계가 있습니다. 이 변형계는 굉장히 이렇게 이 감정, 본능, 생존, 번식 이런 걸 좌우하는 그런 이 살인탑이 변형계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진화할 때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뇌가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은 이성, 합리, 그 다음에 윤리, 자기 인간답게 살기 뭐 이런 쪽을 관장하는 살인탑이 우리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살인탑의 뇌가 최근에는 이 산업화 조시화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발달한 전두엽, 인간답게 살기를 관장하는 살인탑이 전두엽이 지나치게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게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변형계, 감정, 뭐 번식, 본능 이쪽하고 우리 이 내장을 신체를 지배하는 이 뇌줄기 이쪽 부분이 굉장히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힐링이라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 변형계하고 뇌줄기의 간뇌가 균형을 맞춰, 그러니까 이 전두엽하고 균형을 맞춰줘야만 건강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산에 가면은, 숲에 가면은 다양한 그런 이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향, 뭐 이런 소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 뭐 감촉, 뭐 먹거리 이런 육감, 오감이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는 게 풍부하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숲에 가면은 이 두 번째 변연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숲을 걸으면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줄기, 단뇌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숲에 가면 산에 가면 힐링이 된다 이런 논리를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숲에 가면은 굉장히 건강해진다, 힐링을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호모 라브란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데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라브란스 그런데요. 이 케플린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일을 하고 거기서 쌓인 스트레스나 피로는 반드시 자연에서 풀어야 제대로 풀린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수면제를 먹고 이런 게 또 잠을 푹 자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것도 맞죠. 잠을 푹 자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에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을 편 사람이 케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한 그런 도시 싱가포르라든지 뉴욕 센트럴 파크나 영국 하이드 파크나 모든 대도시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공원이 있고 평지 공원이 있고 숲이 있습니다. 가까이 숲이 있죠.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 바로 숲에서 풀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숲이 있는 도시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도시는 바로 숲이 있는 그런 도시다. 이런 것을 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피톤치드. 여러분 또 이제 이 숲에 가면은 이 향이 나는 게 향긋합니다. 이게 약간 오감을 자극하는 후각을 자극하죠. 그래서 그게 변연계로 바로 가서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 피톤치드는 이 알파피넨, 테레핀이라는 물질이 주로 주 물질입니다. 이 테레핀이라는 물질은 이게 나무가 발산을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피톤치드, 자기를 다른 이 천적을 이렇게 죽인다는 그런 뜻으로 피톤치드입니다. 이 피톤치드는 나무의 방어 물질뿐만 아니고 자기를 생존이 유지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기로 물질입니다. 숲에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숲 바닥에서 다 썩습니다. 그 다음에 숲 바닥에는 미생물, 동물, 소동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체가 있는데 얘들이 다 죽으면 사체가 되죠. 이 사체가 되면 대부분이 질소 성분인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로 바뀝니다. 이 암모니아는 다시 아민 물질이라는 악취를 내는 그런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아민이라는 물질이 이 테레핀하고 결합하면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미노산은 무취예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은 향긋한 방향성 물질도 나지만은 악취마저도 이 피톤치드가 무취로 바꿔주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숲에 가면은 냄새 나지 않고 정말로 향긋한 냄새만 남는 게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이 피톤치드는 약 75 ppm 정도면은 사람 몸에 해로운데 보통 숲에 가면은 1 p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숲에 나서 향긋한 냄새 절대 해로운 게 아니니까 마음껏 들이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 여러분들 많이 마셔서 우리 대뇌 변연계를 자극해서 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힐링이 된다. 그러면 다음 또 숲길에 분노는 없다. 여러분들 이 화가 나면은 머리가 아주
피가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혈류가 뇌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옛날 원신 시대 때 냉수하고 바꾸다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44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숲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 신체는 그 옛날 440만 년 전의 원시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서 냉수를 만났을 때 긴장을 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 상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데 그 완전히 뒤바뀐 상태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저체온, 체온을 확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산소, 산소 호흡을 굉장히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굉장히 높인다. 그래서 저체온, 이 저산소, 혈당을 높인다는 거예요. 혈당.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고 그 체온이 떨어지고 뭐 그런 저산소 형태로 가는데 이런 이유도 우리 아버 도로라는 그 일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 가지는 미토콘드리아하고 해당계라는 두 산소 공장 때문, 에너지 공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머리에 피가 솟구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숲속을 걸으면은 혈류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걸으라는 거죠. 일단 화가 나면은 걸으면은 머리가 화가 난 이게 좀 이렇게 뇌로 솟구치던 이 혈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혈류가 뇌에 집중되고 우리 신체 아래쪽에 부족하면은 당연히 사람 몸이 고장이 나죠. 산소 공급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옛날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인데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 안 돼가지고 몇 분도 못 사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는 가급적이면은 머리에 솟구치는 이 혈류를 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극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피톤치드라는 또 릴렉스하게 해주는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숲속을 걸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머리에 솟구친 그런 화가 아래로 혈류가 내려가서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무조건 산에 숲으로 가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상당한 이 긴장이 이완되면은 이 창의력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생체적인 어떤 그런 이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베토벤의 이 월강 배양곡 전부 다 숲속에서 그 아이들을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뇌를 멍하게 만들어서 창의력을 높여준다 하는 거죠. 이 멍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원시 시대 때 원시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냥감을 요리를 해서 먹고 난 뒤에 그 사냥감을 구운 그 모닥불을 향해서 멍하게 쳐다보는 그 순간이 소위 속된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이 멍 때리는 게 가장 좋은 힐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들이 불러 앉아서 자기하고 동료들하고 몰래 앉아서 모닥불 보는 그 순간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순간이 이게 멍 때리는 건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숲속을 걸어라. 그러면은 힐링이 될 것이다. 그런 그게 바로 숲속을 걷는 데 유리한
우리 실력이 유리한 그런 부분. 다음. 아까 저기 그 미토콘드리아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저혈당, 저산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체온. 동물을 이 맹수를 옛날 원시시대 맹수를 만나면은 갑자기 자기의 생존 전략을 우리 인체가 봅니다. 내가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이 순발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순간적으로 도망을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도망을 가게 하려는 그 에너지는 우리 몸에 두 가지 공장인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있고요. 하나는 혈당계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혈당계.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해단계에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포도당 한 분자가 2 ATP 정도를 만드는, 이 에너지 단위를 만드는 아주 효율이 낮은 그냥 포도당을 단순하게 잘라서 에너지 2개밖에 안 만들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계는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반드시 산소가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1분자가 36 ATP를 만듭니다. 18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당계보다. 이거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할 때는 여러분 숨 안 쉬고 달리죠. 이때는 순발력만 필요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때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고 해단계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근데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이 효율이 낮은 대신에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 해단계는 산소가 필요 없는 또 저체온에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 공장이 해당되고,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는 산소가 풍부해야 되고 체온도 36.5도 이상을 유지해야 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안 합니다. 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류가 안 돌아가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면은 또 체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안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면은 그 대신에 보충할 수 있는 이 세포가 뭔가 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적은 세포, 그중 일종의 하나가 암세포입니다. 이런 암세포가 굉장히 그 해단계 이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에너지를 만드는,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잘 만드는, 또 분리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세포거든요. 그 세포가 바로 이제 이 암세포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하게 산소가 공급해서 잘 작동하면은 우리 뇌가, 우리 신체가 암세포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저체온이 되면은 또 이 암 환자라든지 이 당뇨 환자 대부분이 저체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은 분들은 반드시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을 하고 이완시켜서 혈류가 잘 돌게 해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이 잘 되도록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암세포를 저절로 이렇게 굿바이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저는 긴장을 풀어주는, 힐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옵니다. 세포 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자연 치유 36.5도를 유지해주고 반드시 스트레스를 풀어서 산소 공급을 풍부하게 우리 세포 60쪽의 세포한테 공급해주도록 이런 쪽으로 가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값싼 방법이 숙소를 가는 거.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 되면은 20%가 된다. 우리나라 인구 5명이 한 사람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때 되면요, 대부분이 저체온이 됩니다.
저체온이 되면은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떨어지지 않도록 산으로 가자, 숲으로 가자.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운동을 하자. 우리 정세일 원장님 뭐 저보다도 훨씬 이 웰다잉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저는 이 숲도 이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은요,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자기가 묻힐 이 수목을 지정을 했어요. 평소 때 가꾸는 사람이 80%예요. 물론 뭐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 자연장을 하는데 특히 수목장이 발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바이오필리아, 윌슨이 이야기한 바이오필리아라든지 그 칼융이 이야기했던 집단 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간이 숲에서 나왔고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는 숲에 가면은 편안해진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 나무의 자연장, 나무에 우리 유해를 묻으면 우리 마지막 가는 이 고인을 굉장히 이렇게 평화스럽게 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우리 정세일 원장님한테 들은 가장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암흑이고 뭐 무섭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와 이 사랑하는 사람, 부인, 자식, 친지, 친구와의 영원한 이별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완화시켜주는 게 이제 호스피스 뭐 그걸로 지금 역할을 알고 있는데요. 이 수목장도 그런 이 가슴 아픈 이별, 영원한 이별을 상당히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수목장이 아닌가.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인간은 자연 아닙니까? 먹거리도 역시 땅에서 나오는 걸 먹고 우리 땅의 그 성분하고 우리 몸 성분하고 미네랄은 거의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영원한 이별을 그래도 달래주는 게 바로 자연으로 나무로 돌아가서 나무와 같이 다시 이렇게 회생하는 뭐 이런 사이클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